1년 만에 고소한 그 시점을 두고도 장 의원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장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고 정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장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준강제추행형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인데 이 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 아닌가요? 기자님들 저랑 만찬 많이 하셨을 텐데 제 몸에 손댄 기자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심지어 비서관 저희 방 비서관도 제 몸에 손대진 않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당시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렸고, 그렇다면 왜 1년 만에 그 피해 여성은 1년 만에 고소했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피해 여성의 선임 비서관이 가까운 사이였고, 그리고 그 피해 여성 선임 비서관과 피해 여성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고소를 하게 된 그 배경에 피해 여성의 선임 비서관이 피해 여성을 향해서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어떤 취재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도 선임의 표현상 압박 수위가 셌다, 고소를 하게 되면 받게 될 위협이 상당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고소를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선임 비서관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선임 비서관과 장경태 의원 사이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취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1년 동안 피해 여성이 말하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했던 것은 선임 비서관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임 비서관이 개인적인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방을 떠나게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피해 여성은 용기를 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실까지도 포함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상을 파악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다만 그 전에 장경태 의원은 지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강력히 지금 부인하는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그렇다면 수사가 일단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뭐 결론을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수사가 신속하게 정리가 돼서 이 사실관계 진상에 대한 좀 진상들이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장경태 의원과 그 피해 여성의 선임 비서관이 가까운 사이였다. 어느 정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피해 여성의 주장은 선임 비서관이 회유와 압박을 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할 수 없었고 상당한 위협이 있었다, 고통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구자명 변호사님, 선임 비서관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장경태 의원과의 어떤 일정 부분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을까?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취재가 필요합니다만, 구자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고, 사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미 그런 걸로 의심되는 정황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피해자는 당연히 느꼈고,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그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피해자 쪽에서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게, 그 처음에 고소장 접수됐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장경태 의원한테 갔잖아요. 근데 전혀 모른다. 나도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보고서 알았다. 이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전 그래서 무슨 영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영상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지금 기자회견했을 때는 그 당시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근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틀 전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틀 뒤에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장경태 의원이 할까? 이것도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고, 처음에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나는 그 자리에 있다가 잠깐 있다 온 게 단데? 이랬지. 그때 내가 폭행을 당했네. 남자친구가 와서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저 태도 자체가 이틀 전에 장경태 의원의 본인의 모습과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거 왜 이래? 라면서 피해를 오히려 그때 주장하고 이랬어야지. 거대 정당의 법사위원이고 국회의원인데 누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네.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면 그 남자친구랑 피해 여성이 이미 헤어지고 둘 사이에도 문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당적을 문제 삼는데 본질로 들어가서 피해 여성은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 여성이 왜 피해를 주장할까? 그 여성이 허위로 장경태 의원, 국회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1년간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라고 하면 굉장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조사가 필요하고 그 선임이라는 사람마저도 수사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은 1년 동안 왜 고소가 없었느냐. 의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 오히려 자기가 더 피해자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저를 고소했다면 아마 조치할 방법을 못 찾았을 텐데 그리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저는 표적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안 하고 지금 했냐.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다라는 장경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더 피해를 받았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어제 장경태 의원은 한 유튜브에 출연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선 의원에게 재선 의원 몸에 비서관이 감히 손을 대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듣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경태 의원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영철 의원님 여기 뭐 전직 의원 출신 분 두 분 계신데 저런 발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재선 의원 몸에 손을 대는 비서관이 어디 있냐? 라는 저 발언 조영철 의원님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뭐 보좌진이 의원한테 네. 뭐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뭐 손을 터치를 하고 네. 하는 건 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무척 친밀한 경우 아니면. 네. 근데 조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좀 옅은 모자이크가 그 다음 날 나왔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 피해 여성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것 같아요. 고개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좀 네. 가누지 못하는 그와 함께 몸 중심도 무게 중심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걸 잡은 거 저 장의원을 네. 잡은 거 아닌가. 아, 네. 그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좀 옅은 모자이크에 의하면. 근데 네. 그때 장의원의 손이 있는 곳을 보면은 왼손이 있는 곳을 보면 피해 여성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음성이 아니 왜 거기에 네. 라고까지 전해지면 음주로 인해서 심신이 굉장히 미약해져 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는 상황에 좀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네. 않으려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이 손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피해 여성의 신체로 네. 간 건가라고 하는 추측은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보좌진이 의도적으로 뭐 의원의 몸을 터치를 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친하면은 툭툭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오히려 자기가 피해가 아닌가.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 장경태 의원. 네, 부장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정상적으로 업무할 때야 서로 뭐 툭툭 치고 뭐 이런 거 드물죠, 사실. 근데 저 자리에서 지금 혐의 자체가 준 강제추행이잖아요. 네. 피해자 자체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형적으로 술 마셨을 때 저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술자리에서 그날 만나가지고 합석한 사이에서도 인사불성이 되면 남자가 호텔로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준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네. 부축을 받거나 어깨 동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호텔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범행이 벌어지면 다 유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잡았네, 손을 잡았네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요것도 이미 법원에서는 많이 배척되고 그다지 의미 없는 내용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